그래서 이번 시간에 오토엔코더를 배우고 저희가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어떤 피처들을 뽑아냈는데 이거를 반대로 하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연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오토엔코더에 쓰이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엔코더가 뭔지 설명드리고 이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왜 쓰고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컨볼루셔널 오토엔코더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엔코더가 사실 되게 여러 개 포함이 되는데, 오토엔코더는 사실 어떤 클래스에 대한 라벨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걸 피처 러닝이라고도 하고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도 하고, 그 엔코딩이기 때문에 에피션트 코딩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PCA 같은 것과 유사하게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4개짜리 벡터가 있었으면 걔를 2개로 압축하는 거고 다시 풀어내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구조는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엔코더고, 그리고 뒷부분은 디코더인데, 여기 중간에 히든 레이어, 저희가 여태까지 썼던 히든 레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Z는 엔코디드 데이터 또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고요. 형태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냥 디자인하기 나름이고. 근데 이 오토엔코더는 클래스에 대한 라벨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로스를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가지면 사실 로스는 엔코딩 했다가 디코딩 된 아웃풋 두 개를 인풋으로 받아서 로스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있을 때 엔코딩 했다가 다시 디코딩해서 원본 데이터의 공간으로 다시 보내면은 이게 정보 손실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서 이게 이 모델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와 그 리제너레이티드 된 디코딩 된 데이터의 차이로 로스를 계산합니다. 그때 L1이나 L2 로스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바로 코드인데 엄청 단순합니다. 만약에 엠리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고 치면은 그 채널 1은 그냥 무시하고 여기 뷰에서 그냥 빼주고요. 28x28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걔를 길이 50짜리 레이턴트 벡터로 이렇게 압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디코더는 50개짜리 받아서 다시 원래 공간에 28x28 공간으로 다시 써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원래 이미지 X가 들어왔을 때 엔코더를 통과하면은 50개짜리 벡터가 되고, 엔코디드라는 이름의 거를 디코더에 넣어주면은 다시 28x28짜리 텐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배치 사이즈 1, 28, 28로 하면은 저희가 원래 쓰는 그 텐서의 형태로 다시 리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그냥 만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방금 설명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엠리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50개짜리를 압축했다가 다시 재구성한 게 오토엔코더를 통과하면 그 연산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로스 펑션을 민스퀘어드 에러로 그냥 잡았고 임의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모델 파라미터 그냥 오토엔코더의 모든 파라미터고요. 그리고 X라는 이미지를 넣었을 때 제로가드 생략하고 모델 안에 넣어서 나온 아웃풋은 또 같은 공간에 있는 어떤 이미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X와 그 아웃풋 두 개의 차이를 로스 펑션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이걸 백워드하고 옵티마이저 좀 스텝을 해서 계속 모델 업데이트 하면은 이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그 길이 50짜리 벡터로 이 이미지를 압축할 수 있는 모델이 생성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부분은 로스 출력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토엔코더의 개념은 엄청 단순합니다. 근데 사실 이 원래 이미지를 넣었다가 압축했다가 다시 재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 레이턴트 벡터 50짜리를 다른 공간으로도 또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엠리스트는 흑백 데이터인데 압축했다가 컬러 데이터로도 또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컬러 엠리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치면은 걔네를 한 채널만 떼서 흑백으로 바꾼 다음에 오토엔코더를 통과했을 때 컬러가 생기도록 모델을 학습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컬러 엠리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스도 계산할 수 있고, 그렇게 모델 학습하면 흑백을 컬러라이제이션 하는 모델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토엔코더가 지금 엄청 단순한데 되게 많이 쓰여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 한번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그냥 오토엔코더고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는 저희가 여태까지 썼던 엠리스트 데이터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레이턴트 벡터 사이즈를 20으로 제가 그냥 임의로 정했고요. 그리고 민스퀘어드 에러로 로스를 계산하고 X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모델에 통과시킨 아웃풋과 원래 X, Y 차이를 계산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단순한 모델이고 액티베이션 펑션도 없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렇게 재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들어가면 얘가 나오고, 얘가 들어가면은 얘가 나오고. 네. 엄청 깔끔하진 않지만 리니어 오토엔코더로도 어느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데이터로 했을 때 결과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네. 근데 사실 여기 이 연산에 컨볼루션을 추가하면은 이미지에 대한 모델이기 때문에 더 잘할 거라는 게 어느 정도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면은 압축할 때는 컨볼루션 저희가 했던 것처럼 피처 익스트랙션 할 때 썼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원래 28x28 공간으로 컨볼루션 연산으로 쏴주려면은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그거와 관련된 게 컨볼루션 트랜스포즈 함수입니다. 그래서 인코딩 디코딩 자체를 다 CNN으로 하는 게 컨볼루셔널 오토엔코더고요. 그래서 인코딩 부분은 사실 피처 익스트랙션 할 때처럼 그렇게 가로 세로 줄여가면서 필터 개수 늘려가면서 바꾸면 됩니다. 근데 디코딩 부분은 아예 이런 새로운 함수가 필요한데, 여기 컨볼루션 트랜스포즈를 엄청 심플하게 설명하면은 이 3x3 이미지에 3x3 커널을 적용하면 하나의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역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x가 있을 때 웨이트가 0에서부터 8까지 있고, 이 같은 x에 대해 다른 웨이트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어떤 3x3 원래 이미지로 생성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같은 x가 다 넓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컨볼루션은 여기 다른 값들이 필터에 곱해져서 이 x라는 값이 생겼다고 치면은 이 트랜스포즈 연산 같은 경우에는 같은 x를 다른 칸에 웨이트를 곱해서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네, 이거 안 움직이네. 네,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예를 들어 요 원래 이미지에 대해서 6x4 이미지에 대해서 커널 사이즈 3 곱하기 3의 스트라이드 2를 가지는 컨볼루션 트랜스포즈 연산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처음에 스트라이드 2에 의해서 그림이 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있고, 이 두 번째 칸에 해당하는 게 이 두 번째 칸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3 곱하기 3 커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커널을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생기겠죠? 여기 부분 혹시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드리면은, 원래 이 연산이 하는 일은 하나 입력값 받아서 여러 칸에다가 색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고 치면은 스트라이드 2로 인해서 이렇게 넓게 펼치고, 스트라이드 2가 여기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값에 대해서 파란 부분에 대해서만 커널을 적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파란색 가운데 값에 대해서 여기 3 곱하기 3 커널을 여기 이렇게 적용하면은 여기에 값이 찍히겠죠. 네. 그리고 파란 지점마다 이걸 하면은 이렇게 이 중간에 제가 생략했는데, 그러면 큰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 빨간색 테두리에 맞춰서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6,4였던 이미지에 대해서 펼치고 컨볼루션 하면은 13,9짜리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압축됐던 데이터를 가지고 더 큰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볼루션 트랜스포즈 같은 경우에는 그 도큐먼트를 보시면은 이런 이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는 채널 수, 나가는 채널 수, 뭐 커널, 스트레이드 패딩 다 그냥 컨볼루션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들으면은 잘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트랜스포즈 연습용 코드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3 곱하기 3 크기를 가지는 인풋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까 했던 것처럼 웨이트들을 1로 이렇게 초기화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3 곱하기 3 이미지에 대해서 3 곱하기 3 이미지에 대해서 3 곱하기 3 필터를 적용하게 되는 건데 모든 내부의 값들은 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트랜스포즈 함수를 들어가는 채널 수 하나, 나가는 채널 수 하나, 커널 사이즈 하나, 커널 사이즈 3, 스트라이드 1, 패딩 0 이렇게 해서 주면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찍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찍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찍으면은 여기 위에 세 칸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거든요. 혹시 여기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번 찍어주면 이렇게 한번 찍히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그러면 여기가 여기 부분에 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찍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찍는데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찍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 했을 때도 여기 들어가고, 여기 했을 때 여기가 계속 찍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가 9번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9는 그렇기 때문에 생성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스트라이드를 2로 주면은 3 곱하기 3 이미지가 또 이렇게 7 곱하기 7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칸에 찍고 두 칸을 이동해서 한 번 더 찍고, 두 칸 이동해서 한 번 더 찍고, 다음 칸에서 한 번 찍고 두 칸 이동해서 여기 부분 이렇게 찍고 또 두 칸 이동해서 여기 찍었기 때문에 두 번씩 찍히는 부분에는 2가 나온 거고, 4번 찍힌 데는 4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커널 사이즈 3, 스트라이드 2, 패딩 1 막 이렇게 주면은 각각 형태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여기 패딩 1을 주면은 여기 주변에 끝에 패딩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얘는 좀 특이하게 패딩을 더 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잘라내게 되거든요.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 이렇게 잘린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남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 가운데만 남아서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웃풋 패딩이라고 있는데, 아웃풋 패딩은 주면은 여기에 대해서 얘는 또 실제로 바깥쪽에 이렇게 쌓아줍니다. 그럼 여기에 그냥 했을 때랑 그리고 아웃풋 패딩에 1을 줬을 때 차이를 보면은 여기에 한 겹 이렇게 쌓여서 7x7이 아니고 8x8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2배로 늘리면은 또 좋으니까 그런 인자들을 찾아보면은 또 커널 사이즈 3에 스트라이드 2, 패딩 1, 아웃 패딩 1을 주면은 얘가 3x3이었던 이미지가 2배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 값들은 천천히 살펴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 3이고 스트라이드 2, 패딩 1, 아웃풋 패딩 1짜리를 써서 그냥 2배로 늘려주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는 한번 직접 해보시면은 감이 더 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토엔코더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우선 엔코딩 부분은 그냥 저희가 아까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엔코더 부분은 그냥 저희가 방금 했던 예시처럼 뭐 컨볼루션 있고 액티베이션 있고 뭐 배치노브 생략해도 되고 이렇게 쭉쭉 있는 엔코딩 하는 부분이고요. 디코더 부분이 좀 다른데,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필터의 개수, 들어오는 채널의 개수, 나가는 채널의 개수, 커널 사이즈 3, 2, 1, 1 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2배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7x7이었으면 여기 컨볼루션 연산을 통과하면 14x14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하고 배치놈 하고
그다음에 다시 트랜스포즈 하는데 311로 하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14 바이 14가 들어와도 14 바이 14인데 채널 수만 64로 바뀌게 됩니다. 네, 여기 설명이 있네요. 네. 3211로 주면은 2배로 늘어나게 되고, 여기로 하면은 그냥 채널 수만 바뀌고, 이게 채널 수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또 311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되 채널 수만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트랜스포즈 역시 여기 3211이면은 2배로 늘어나서 원래 엠리스트 데이터의 사이즈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 엔코더를 디자인하실 때 뭐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줄이는 부분 갖다가 저희 7x7에 128인 상태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로 이렇게 이런 방식대로 디코딩을 해주시면은 원래 사이즈를 맞추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워드 부분은 그냥 디멘션을 맞추고 레이어 하나 둘 통과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치는 한번 해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파라미터가 이번에는 그 2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 2개를 전체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2개의 파라미터를 묶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를 분리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경우에는 어차피 묶어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encoder.parameters랑 decoder.parameter를 리스트로 바꾸고 2개를 합쳐서 파라미터라는 이름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옵티마이저의 파라미터스에 들어가서 학습이 되게 되고, 여기는 뭐 모델 로딩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 또는 제가 학습했던 모델을 불러오는 부분인데 여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레인 로더에서 엠리스트 데이터와 라벨이 전달이 되면은 그 라벨은 어차피 안 쓸 거지만 이미지를 베리어블로 감춰서 또 이미지라는 이름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엔코더에 넣으면 이렇게 압축된 상태의 텐서가 나오게 되고, 그 압축된 텐서를 다시 디코더에 넣어주면 원래 엠리스트 공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웃풋과 원래 들어갔던 이미지에 얼만큼 차이가 있었는지 계산하고 백워드하고 스텝을 해주면은 이게 모델이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냥 오토엔코더와 다른 점은 이 디코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은 합쳐서 만들었었고 지금 CNN 오토엔코더는 2개를 분리해서 만들었었는데 2개를 합치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뭐 엔코딩 부분, 디코딩 부분 하고 포워드에 압축했다가 푸는 과정만 넣어주시면은 잘 작동하고요. 그래서 모델 학습하는 부분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학습했을 때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게 원본 이미지가 아니고 아웃풋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아웃풋을 이걸로 보내고 이거를 그냥 플롯 해봤을 때 이런 정도의 선명도로 오토 엔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로 봤을 때도 뭐 8이 들어갔을 때 8이 그대로 나오고 9가 들어갔을 때 9가 그대로 나오도록 모델을 학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엔코더를 만들고 디코더를 만들어서 모델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 컨볼루셔널 오토엔코더? 그 결과 보면은 이게 근데 모델이 저희가 여태까지 썼던 것보다 커가지고 학습해서 결과를 보기엔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활용 방안을 제가 짰던 걸 가져왔는데, 제가 만들었던 튜토리얼 중에 그 이렇게 지도 데이터를 항공 사진을 가지고 지도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오토엔코더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엔코딩 하면은 어떤 형태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텐데, 디코더 부분에서 걔를 각각에 해당하는 건물이면 뭐 이렇게 건물 모양대로, 도로면 도로 모양대로 이렇게 엔코딩하고 디코딩 하면은 지도가 나오도록 이런 것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그 오토엔코더의 형태를 가지는 뭐 유넷 같은 모델도 있고 이거보다 좀 더 무거운 퓨전넷이라는 모델도 있는데, 보면은 뭐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얘네를 엔코딩해서 압축했다가 다시 지도 공간으로 이렇게 옮겨서 매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이미지 들어왔다가 재구성하는 정도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제가 하는 메디컬 이미지 같은 경우에 세그멘테이션 하는 모델들도 대부분 이런 오토엔코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포막 같은 거를 경계선을 찾아야 된다 치면은 여기에 실제 세포 사진이 들어가고 여기에 뭐 저희가 원하는 아웃풋이 있으면 그거대로 학습을 하게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겐 모델이나 다른 거에도 오토엔코더가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겐 하기 전에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코드는 그냥 제 거 가시면은 이것저것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사이클겐 같은 것도 이따 할 건데 거기에도 다 오토엔코더 형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나가기 전에 먼저 오토엔코더를 했었던 거고, 네,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얼른 하고 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토엔코더 중에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코드가 있는데 거기 부분은 사실 디노이징 오토엔코더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원래 깨끗한 데이터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닌데 그 노이즈가 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깨끗하게 바꿔주는 것 자체도 오토엔코더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예시고, 그리고 사실 디노이징 하는 과정에서 더 로버스트, 그러니까 더 필터들이 선명하게 학습이 되거든요. 그게 어떤 논문의 연구에서 보면은 이렇게 노이즈가 꼈을 때 이런 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냥 노이즈가 없을 때보다 더 필터가 깔끔하게 생성된다라는 그게 실험이 있어서 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를 네,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보시면은 그냥 원래 엠리스 데이터에 가우시안 노이즈 추가하고 그 가우시안 노이즈 추가한 데이터를 입력 값으로 넣어서 깨끗한 데이터가 나오도록 학습하는 과정입니다.